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따뜻한 이야기 달무리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며 잠시 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성이 고왔지만 억세게 운이 없는 사내였지요. 산에 가면 멀쩡하던 도끼자루가 부러지고 냇가에 가면 신발 한 짝이 떠내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따라 장작도 안 패지고 배는 고프고. 투덜거리며 산길을 내려오던 칠성이는 갑자기 아랫배에 묵직한 신호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클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노쇠 요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오잉? 웬 산속에 요강이 다 있대요? 옳다구나. 급한 불부터 끄자. 칠성이는 바지춤을 내리고 요강 뚜껑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뚜껑이 어찌나 꽉 닫혀 있던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뻥 하고 뚜껑을 열어 젖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갑자기 요강 속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칠성이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키가 칠성이 허리춤에나 올까 말까한 더벅머리 꼬맹이 하나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귀여운 뿔이 하나 톡 솟아있고 호랑이 가죽 바지를 입은 폼이 영락없는 동네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꼬맹이는 짧은 팔로 뒷짐을 척 치더니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고 영감탱이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푸아, 에라이, 캑캑, 드디어 나왔다. 300년 만에 바깥 공기를 쐬는구나. 꼬마 도깨비 금오는 바지춤을 부여잡고 벌벌 떨고 있는 산만한 덩치의 칠성이를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방금 내 머리통에다 뜨끈한 물을 갈기려고 하였느냐. 내가 명색이 비바람을 부르고 황금을 쏟아내는 도깨비 금오 대감인데. 도깨비유? 꼬마 도령이 아니구유? 지는 그냥 보릴이 급해가지고. 살려주셔유. 칠성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금오는 조망만 한 손으로 팔짱을 딱 끼고는 어른스럽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잉, 쯔쯔. 요즘 젊은 사내 자식들은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거 덩치는 산만한 놈이 겁은 찌질하게 많아가지고 기가 차서 원. 그래도 내 놈이 그 무식한 힘으로 뚜껑을 뽑아준 덕에 내 봉인이 풀렸으니 셈은 확실히 해야겠지. 금오가 헛기침을 에헴하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까치발을 들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잘 들어라, 촌놈아. 내가 바로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의 원조다. 내가 내 봉인을 풀어주었으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금괴를 원하느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원하느냐? 칠성이의 동그란 눈이 금세 반짝거렸습니다. 조그만 꼬맹이가 허풍을 떠는 것 같았지만 지독한 흙수저 인생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요. 참말이래유. 도깨비님이 진짜 금은보화를 주신대유. 그럼 지는 평생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게 황금 덩어리 하나만 주셔유. 하하, 소박한 놈 같으니 좋다. 물러서거라. 금오가 짧은 두 팔을 하늘 위로 번쩍 치켜들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황금아 쏟아져라, 얍. 번쩍 하는 빛과 함께 칠성이의 눈앞에 무언가 육중한 것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칠성이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칠성이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것은 눈부신 황금이 아니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시커멓고 거대한 소똥 수레였습니다. 심지어 냄새도 아주 고약했지요. 저기요. 도깨비들은 원래 황금을 소똥 모양으로 맹글어 쓰나 봐요.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00년 동안 요강에 갇혀 있었더니 도술에 녹이 슬었나? 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내 이번엔 진짜 금송아지를 뽑아주마. 당황한 꼬마 도깨비 금오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꼬물꼬물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칠성이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수 사나운 나무꾼과 고장난 꼬마 꼰대. 도깨비의 환장할 동거는 그렇게 냄새나는 소똥수레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똥수레 사건 이후 칠성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꼬마 도깨비 금오를 자신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꼴이었죠. 마당에 들어선 꼬마 금오는 짧은 두 팔을 뒷짐지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잉, 쯧쯧.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돼지우리냐? 나 원참 300년 전엔 아무리 가난한 놈이라도 앞마당은 쓸고 살았거늘. 요즘 젊은 것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쯧쯧. 아유, 영감님. 아니, 꼬마 도깨비님. 나무 패다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디 마당 쓸 시간이 어딨대요. 게다가 아까 그 소똥술에 치우느라 지는 이제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슈. 꼬르르. 칠성이의 배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칠성이가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자 금오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참 사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질질 짜기는. 비켜봐라. 아까는 내가 요강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몸이 안 풀린 탓이다. 이번엔 이 금오 대감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얀 쌀밥에 뜨끈한 소고기국을 척 대령해 줄 테니. 참말이래요. 이번엔 소똥 같은 거 말고 진짜 소고기 맞는 거죠? 아, 날 못 믿느냐? 이래 봬도 내가 옛날엔 산신령 다음가는 도술의 천재였다고. 물러서거라. 금오가 이마에 잔뜩 주름을 잡으며 짧은 두 팔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잔치상아 쏟아져라. 얍. 번쩍. 눈부신 연기와 함께 허공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고기, 고기! 칠성이가 숟가락을 들고 환호하며 달려들었지만 연기가 거친 마당을 본 칠성이의 입은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것은 하얀 쌀밥도 소고기국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시커먼 미꾸라지, 때가 마당에 진흙탕 위로 쏟아져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감님, 지가 헛것이 보이나 봐요. 소고기가 펄떡펄떡 살아서 마당을 헤엄쳐 댕기는데요. 금오는 당황한 듯 동그란 눈을 끔뻑거리며 미꾸라지, 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금오는 헛기침을 에헴 크게 하더니 슬그머니 말을 돌렸습니다. 에헴. 내 이놈. 내가 내 놈의 허약한 몰골을 보아하니 기름진 소고기보다 기력 보충에 최고인 미꾸라지 추어탕이 딱 어울릴 것 같아 특별히 뽑아준 것이다. 내 깊은 뜻도 모르고. 아무리 봐도 도술이 고장난 거구만요. 이 수백 마리를 지가 어떻게 다 치운대요? 칠성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상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동네에서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이웃집 아낙네가 담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칠성이 총각,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이리 요란? 어머나 세상에, 이 미꾸라지 떼는 다 모여! 칠성이는 깜짝 놀라 꼬마 금오를 자기 등 뒤로 획 숨겼습니다. 아지매. 그게 아니고요. 지가 냇가에 갔다가 운 좋게 미꾸라지 떼를 몽땅 잡아왔슈. 어머머, 웬일이래?
맨날 운도 지질이 없는 총각이 웬 횡재를 다 했대? 마침 내일 모레가 사또 날이 생신이라 관아에서 잔치상에 올릴 미꾸라지가 필요하다던디. 그거 내다 팔면 돈 좀 만지겠네. 그 말을 남기고 안악내가 호들갑을 떨며 사라지자 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 숨어있던 금오가 쏙 튀어나오더니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라, 촌놈아. 다 이 금호 대감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라 하지 않았느냐? 소고기국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저걸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암 그렇고 말고. 칠성이는 미꾸라지를 바라보며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술이 고장난 줄만 알았던 꼬마 꼰대 도깨비의 엉뚱한 마법이 지독한 흙수저 칠성이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안겨주는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미꾸라지 수백 마리를 관하에 무사히 넘긴 칠성이는 난생 처음으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실실 웃는 칠성이 옆에서 금오 역시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걸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거봐라. 이 금호 대감이 나서면 엽전 쓸어 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지? 자, 돈도 생겼으니 얼른 주막에 가서 번듯한 고깃국이나 한 사발 시켜봐라. 장터에 들어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더듬거리는 노총각과 허리춤에 오는 꼬맹이가 뒷짐을 진 채 에잉 쯧쯧 하며 호통을 치고 다녔으니까요. 칠성이는 주막으로 가기 전 포목점에 들러 금오에게 입힐 고운 색동적 오리와 호건을 샀습니다. 아휴, 우리 도깨비 영감님. 겉모습은 딱 요만한 꼬마 도령인디 맨날 호랑이 가죽만 입고 댕기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셔요. 이 이놈아. 300년 묵은 대도깨비한테 이따위 유치한 색동옷을 입히다니. 내가 체면이 있지. 근데 명주실이라 그런지 촉감은 꽤 부드럽구나. 투덜거리면서도 새 옷이 마음에 든 눈치인 금오를 데리고 칠성이는 장터에서 제일 크고 번듯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모, 여기 제일 비싸고 맛난 소고기 국밥 2그릇 내오셔요. 칠성이가 기세 좋게 외쳤지만 주모는 위아래로 칠성이의 남루한 몰골을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거지 행색을 한 산나무꾼이 돈은 있고 제일 비싼 국밥은 양반 나리들이나 드시는 거여. 괜히 행패 부리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시래기 죽이나 한 그릇씩 퍼먹고 가소. 주모의 매몰찬 무시에 칠성이가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던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옆에 앉아있던 꼬마 금오의 눈꼬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켜 올라갔습니다. 내 인연. 감히 네 안전이라고 눈가를 함부로 굴리느냐. 거지 행색. 이 금호 대감이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주막 하나쯤은 엽전으로 파묻어버릴 수 있거늘. 어머머, 웬 조그만 꼬맹이가 어른한테 반말지거리람? 이 집 자식인지 교육 참 잘 시켰네. 주모가 행주를 집어 던지며 비아냥거리자 금오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금오는 의자 위로 훌쩍 뛰어올라 짧은 두 팔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내 이 버릇없는 주모 참교육을 시켜주마. 똑똑히 보아라. 수리수리 마수리. 산더미 같은 은아. 이 마당에 우수수 쏟아져라. 얍. 어김없이 눈부신 섬광과 매캐한 연기가 주막 앞마당을 덮쳤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진짜 은전이 쏟아지는 거 아니여 하며 기대에 차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전은커녕 시커먼 흙이 잔뜩 묻은 볼품없는 풀뿌리 수십 개가 잡초처럼 쏟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신 웬 도라지 뿌렁지를 산더미처럼 쏟아냈대유? 아유, 지가 못 살아. 칠성이가 얼굴을 감싸 쥐었고 주모는 기가 차다는 듯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깔깔깔. 은전이 아니라 흙 묻은 칡뿌리를 내놓았네.
당장 이 쓰레기들 안 치워. 당황한 금호가 아니, 내 도술이 또 왜 이러지? 발음이 샜나? 하며 진땀을 빼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던 한양 최고의 약재상 허참봉의 가마가 주막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린 허참봉은 마당에 굴러다니는 풀뿌리 하나를 집어 들고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산골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전설의 영야. 천종산삼이 아니더냐. 그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 주모와 칠성이 장터 사람들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은을 내놓으라 했더니 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비싼 전설의 산삼 더미를 쏟아낸 것입니다. 내가 이 산삼 더미를 황금 10냥, 아니 20냥을 주고 몽땅 사겠소이다. 제발 내게 파시오. 참봉이 칠성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자 칠성이는 멍한 눈으로 금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금호는 짧은 팔을 뒷짐지고 까치발을 든 채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 봐라. 이 촌놈아. 내가 산더미 같은 은을 준다고 했지? 그 은이 바로 숨은 보물, 산삼을 말한 것이니라. 이 금호 대감의 깊은 뜻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이고, 영감님. 아니, 도깨비님. 지가 평생 모시고 살겠구만유. 칠성이가 금호를 와락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칠성이를 거짓 취급했던 주모는 부러움과 후회에 배가 아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고장난 꼰대 도깨비의 마법이 칠성이를 장터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준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산삼을 판 돈으로 칠성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번듯한 기와집을 샀습니다. 심성이 고운 칠성이는 혼자만 배불리 먹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깃국을 대접하며 가뭄에 말라가던 마을을 풍족하게 만들었지요. 칠성이의 어깨엔 언제나 색동옷을 입은 꼬마 도깨비 금호가 목마를 탄 채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산나무꾼 칠성이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마을의 고을 사또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독한 탐관오리였습니다. 뭐라? 산에서 캔 천종산삼으로 갑부가 되었다고? 그 산은 나라 땅이니 산삼도 당연히 이 사또의 것이 아니더냐? 당장 그놈을 잡아 대령하여라. 다음 날 칠성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가 관아 앞마당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등 뒤에는 꼬마 금호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요. 내 이놈 칠성아. 감히 관아의 허락도 없이 나라산에서 산삼을 도둑질하다니. 당장 내 놈의 전 재산을 압수하고 곤장 100대를 칠 것이로다. 사또가 뱃살을 출렁이며 억지를 부리자 칠성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래요, 사또 나리. 그건 훔친 게 아니고 우리 꼬마 도깨비 영감님이 도술로 맹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는 억울해요. 사또와 포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도깨비! 하하! 저런 핏덩이 꼬맹이가 도깨비라고?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등 뒤에 숨어있던 금호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짧은 손가락으로 사또의 코앞을 가리키며 쩌렁쩌렁 고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탐관오리야. 감히 300년 묵은 금호 대감을 몰라보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에잉 쯧쯧. 관복을 입고 백성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삥이나 뜯으려 들다니. 내가 오늘 널 하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노라.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그만 놈이 말버릇하고는. 야, 저 맹랑한 꼬맹이부터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다가오자 금호가 눈에 불을 켜고 짧은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내 이 고약한 놈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늘의 벼락을 내려주마.
똑똑히 보아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늘아 갈라져라. 무자비한 벼라가 떨어져라. 야! 번쩍 관아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며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은 겁에 질려 아이고 진짜 벼락이 떨어지나 보다 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찌릿찌릿한 번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새까맣고 좁쌀만한 것들이 비처럼 우수수 쏟아지더니 사또와 포졸들의 머리며 옷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따가워. 이게 뭐여? 아이고 가려워. 사람 살려. 그것은 벼락이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독한 벼룩대였습니다. 벼룩들은 사또의 뱃살과 포졸들의 엉덩이를 무자비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에 사또는 채통도 버리고 관복을 훌렁훌렁 벗어 던진 채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가려워 죽겠네. 옷 벗어. 옷. 내가 잘못했다. 칠성아. 어서 이 벼룩대 좀 걸어다오. 빤스 바람으로 온몸을 북북 긁으며 도망치는 사또와 포졸들의 우스꽝스러운 꼴에 구경 왔던 마을 백성들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이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감님, 벼락을 내린다면서요? 또 발음이 센 거예요? 금오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촌놈아, 넌 아직도 이 금오 대감의 깊은 뜻을 모르느냐? 저런 양심이 가벼운 놈들에겐 한 번 맞고 끝나는 벼락보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벼룩대가 훨씬 무서운 형벌이니라. 다 내 치밀한 계산이었다. 아휴, 내내 참말로 대단하신 도술이에요. 뻔뻔하게 우기는 꼰대 도깨비 금오의 허풍에 칠성이는 결국 어이가 없다는 듯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장난 마법 덕분에 탐관오리까지 쫓아낸 두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탐관오리 사또가 벼룩대에 쫓겨 도망간 후 고을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사또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고을 사람들은 칠성이와 꼬마 도깨비 금오를 은인으로 모시며 칭송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찾아온 밤. 칠성이의 번듯한 기와집 부엌에서는 가마솥 가득 소고기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안방 아랫목에는 고운 색동 저고리를 입은 꼬마 도깨비 금오가 배를 깔고 엎드려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을 상에 내오자 금오가 벌떡 일어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밥 차리는 속도가 왜 이리 굼뜨냐? 이 금오 대감께서 도술을 한번 부렸으면 진작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을 것을. 아휴, 영감님. 아니 꼬마 도깨비님, 도술은 인자 고만 쓰셔유. 소고기국 부르려다가 또 미꾸라지 떼나 개구리 떼가 쏟아지면 한겨울에 지가 그거 우찌 다 치운대요. 칠성이의 농담에 금오가 입을 삐죽 내밀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래도 그러네. 다 내 깊은 뜻이. 야, 근데 이 고깃국 참말로 달고 맛나구나. 내 놈이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히는구나. 따뜻한 국밥을 퍼먹는 꼬마 도깨비의 얼굴에는 300년 동안 요강에 갇혀 지냈던 외로움의 흔적 따위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촌놈아, 내 놈은 참으로 욕심이 없는 놈이다. 그 흔한 정승판서 자리 하나 내놓으라 하질 않고 기껏 이 기와집 하나로 만족한단 말이냐? 이 금오 대감이 지금이라도 뚝딱하면 널 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칠성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깍두기를 금오의 밥그릇 위에 다정하게 올려주며 씻고 섰습니다. 지는 애, 황금산이나 임금님 자리 같은 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평생 부모 형제 없이 산에서 나무만 패며 외롭게 살았는디. 지금은 이렇게 마주 보고 밥 먹을 꼬마 영감님, 아니 든든한 가족이 생겼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대요? 그 말을 들은 금호의 숟가락질이 우뚝 멈췄습니다. 금호의 커다란 두 눈에 알 수 없는 물기가 살짝 어리는 듯 했습니다. 300년 전 못된 장난만 친다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봉인되었던 꼬마 도깨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자신을 가족이라 불러주는 이 어리숙한 나무꾼의 품이 도술로 만든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참, 밥 먹는데 별 싱거운 소리를 다 하는구나. 에잉, 요즘 젊은 것들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탈이야 탈. 금호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들킬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들이켜는 금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소복소복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칠성이의 안방은 두 사람의 훈훈한 웃음소리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고장난 도수를 가진 꼰대 도깨비와 억세게 운이 없던 흙수저 나무꾼. 두 사람은 서로의 텅 빈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며 오래오래 왁자지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